네, 일단은 사실 이 슬라이드 많이 봤던 거예요. 우리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고요. 보시면은 워낙 장년층 질환 했을 때 얘기했던 건데, 장년층 보면은 사실은 뼈 관절 질환이 대부분 다 있어요. 관절 질환 없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50대 되시는 분들은 조인트 가드를 드셔야 될 분이 대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뼈 관절 질환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가 골다공증, 그 전 단계인 골감소증. 그쵸? 우리가 이제 보통은 50세 넘으면 병원에서 한 번씩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쵸? 병원 체크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골관절염하고 이제 그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두 가지에 대한 약간 개념 정도 얘기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골든팩이죠. XX 오메가3는 우리가 사실 대본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그냥 기본 해주시면 되는데, XX는 전 연령대에 다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내가 장년층한테 얘기할 때는 장년층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조인트 가드, 이게 골든팩이 중장년이라고는 하지만 관절이 안 좋은 젊은 사람한테도 골든팩이 분명히 필요해요. 개별적으로 먹는 것보다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오더로 들어가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이번 달 프로모션이 골든팩을 이번에 하는 경우에 포도씨유 2개를 세트를 준답니다. 아시죠? XX 오메가3, 조인트 가드 3가지가 들어가는 분들은 얘기해주면 되고, XX 오메가3 사실 대부분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한테 조인트 가드 같이 해가지고 골든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절에 대한 부분은 용어만 조금 알게요.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깨, 우리 팔꿈치, 그 다음에 고관절이라고 하죠. 엉치뼈 있는 쪽.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꺾이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우리 관절 인형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끔씩 건강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디스크랑 관절이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헷갈려요. 그래서 조인트 가드를 디스크 있는 분한테도 권하시는 분이 있는데 효과를 보기 조금 어려워요. 물론 디스크 있는 분 중에서도 관절 같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디스크에 맞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부분, 그분의 다른 것 좀 상담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관절이라는 걸 말한 것처럼 보통은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은 주로 무릎으로 오거든요. 몸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대부분 안 좋으세요. 5, 60대 넘어가면.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 아니면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서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목 관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조인트 가드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용어는 나머지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골관절염이 대부분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65세, 50세 넘어가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절반이 조인트 가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던지면 던지는 대로 그분들은 효과를 봐가지고 계속 매니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능성 중에서 효과 빨리 보는 게 저는 조인트 가드랑 엘로케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효과 빨리 보는 거. 그래서 관절 구조 정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관절 아까 말한 꺾이는 부위라고 했죠. 근데 관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족발 같은 거 사 먹으면 뼈 끝부분에 하얗게 있잖아요. 아니면 치킨 먹을 때 하얀 부분 연골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리고 이제 뼈와 뼈 사이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부분 우리가 인대라고 하고요. 중간에 액체가 있겠죠. 윤활액 같은 게, 활액이라는 게 차 있고, 바깥쪽에 근육이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관절의 구조인데, 안에 보면 그 안에 이제 다시 보면요, 우리가 무릎 만지시면은 무릎 앞쪽에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우리 이걸 이제 슬개골 무릎뼈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거만 따로 있어요. 관절 사이에 무릎뼈. 근데 그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인대라고 그러잖아요. 앞쪽으로 있는 십자 모양 인대를 전방 십자인대, 뒤쪽으로 있는 십자 모양 인대를 후방 십자인대. 많이 찢어지죠, 운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꼬매러 간다고 그러는데, 수술해가지고 꼬맨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인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기가 찢어지기 쉽다라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관절염,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하고 또 운동성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운동으로 다치신 분들 결국은 인대라든지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조인트 가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연골이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요 하얀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쵸? 얼굴 계속 나오겠네? 그래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막대기 있으면 참 좋겠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떼서 보니까 우리가 콜라겐 아시죠? 피부 얘기할 때 콜라겐, 엘라스틴 묶어주는 것처럼 콜라겐이 좀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지금 하늘색으로 표현했는데 콜라겐들이 보이고요. 중간에 연골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테오글리칸만 따로 팔기도 하죠, 약국에서. 프로테오글리칸은 우리는 지금 글루코사민을 통해서 프로테오글리칸을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연골이 사실은 이제 닳게 되는 거거든요. 닳게 되는 부분을 갖다가 연골을 조금 재생시키기 위해서 조인트 가드를 기본적인 있는 성분이 들어간다라고
네, 주세요. 연골 보시고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에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질 경우 이제 물리적 압력이 뭐냐면 내 몸무게 보통.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요,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약간 젊었을 때 헬스해가지고 근육 무게 나가시는 분이 나중에 무릎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넘어갔고. 그래서 보면 아까 말한 프로테오글리칸이 약간 연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프로테오글리칸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생성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과정이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 몸이 생기는 과정이 잘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그래서 이건 퇴행성 관절염은 닳아가지고 마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쓰시는 분들. 근데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이건 퇴행성 관절염 잠깐 넘어갈게요. 우리가 용어 알아야 되는 거. 류마티스 관절염 용어는 알고 지내야 되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은 사실은 조인트 가드보다는 이건 자가면역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염증에 관련된 거예요. 염증은 우리 뭘로 생각을 해요? 보통 오메가3,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유산균 이런 거 생각을 하죠. 면역력 아니면 더블엑스나 항산화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상담을 자가면역 질환 쪽에 가깝게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분이 관절염이 퇴행성인지 류마티스, 그러니까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정도 물어주시는 게 좋고, 본인은 류마티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제 퇴행성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정형외과에서 하는데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류마티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엇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소염 진통제밖에 안 쓰고 스테로이드 쓰니까 똑같이 쓴다고 해서. 근데 약간 대학병원에서 류마티스 얘기를 하시는 분은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았는지만 물어보시면은 확실해요.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으신 분은 대부분 맞고요.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닐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제 스폰서한테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증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거고요, 류마티스는. 그래서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보시죠?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염증이 심하죠. 그래서 그런 상태. 그래서 관절이 약간 변형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자가면역 질환 원리로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는 통증과 염증, 관절 기능 유지시키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인트 가드보다 조금 전반적인 쪽으로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오메가3 충분히 먹어라, 비타민 먹어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 단백질 충분히 먹어라.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류마티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손 쪽으로 양쪽에 똑같이 오는 약간 관절의 구축이라고 해서 관절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류마토이드 이제 결절이라는 게 생기고. 근데 뭐 손 같은 데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무릎이 아픈데 류마티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관절과 연골의 역할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연골이라는 부분 보면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이 풍부한 연골을 이렇게 탱탱하게 붙어 있는데 보면 송송 비어 있죠. 소실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테오글라이칸이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해 주는 게 글루코사민을 공급해 준다라고 돼 있고요. 관절 연골이 30대부터 사실 콜라겐도 30대부터 쭉 감소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우리가 20대가 있군요. 아닌가요? 이제 없어요? 20대가 없군요. 20대가 없으면은 모두 다 사실 지금 이제 줄었어요. 우리 모두 다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30대부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글루코사민이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시키니까 연골 쪽으로 이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윤활액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이 있고요. 식이유황 성분이 들어가면은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적이긴 한데요. 통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식이유황이라고 하죠. 이제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식이요법 할 때 식이고요. 그다음에 유황. 그쵸? 황이라고 하는 유황 부분. 그래서 이제 식이유황 MSM 성분이 콜라겐 합성의 필수 물질이면서 관절의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고요.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루코사민과 식이유황이 들어있고, 조인트 가드라는 성분 보시면은 이제 요거 안쪽에 들어가시면 쭉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식이유황을 먹었을 때, 그리고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 능력의 변화가 되는 부분을 도움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자세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용어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 가장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글루코사민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식이유황 들어있는 거,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아시죠? 히알루론산은 뭐라고 해요? 우리 피부 얘기할 때 진비증에서 그 완충처럼 채워주는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수분 자석이랑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그래서 히알루론산 주사로 해가지고 맞기도 해요, 연골 주사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는 게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우리가 요즘에 약국에서 보스웰리만 따로 파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글루코사민만 따로 드시거나 식이유황만 따로 드시거나 보스웰리아만 따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 개 합쳐진 게 이거 하나에 들어있는 가격이 저렴해요 라고. 그러니까 세 개 따로 드시면 가격이 비싼데 한꺼번에 있는데 효과가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사실 이걸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먹고 한 2달 정도 지나면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일단 먹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스웰리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죠. 보스웰리아가 염증을 이제 조금 해준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보스웰리아는 디스크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통증 감소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디스크이신 분들이 이걸 먹고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디스크 있는 분들도 결국 소염 진통제 주거든요. 똑같이 줘요. 관절염에도 소염 진통제 주고, 디스크 때문에 허리 아파도 결국 진통제 성분은 소염 진통제니까 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 먹으면 효과 있었던 분들은 결국은 뭐 코요인트 가디에 있는 이런 성분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보통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소염 진통제하고 스테로이드를 먹게 돼요, 수술하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관절은 수술을 해도 그게 영구적이지 않아서 시간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수술을 해줘야 돼요. 임플란트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미뤄가지고 사실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게 1년 내내 달고 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소염진통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맨날 물리치료 받고 그다음에 소염진통 달고 다니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한번 내가 효과를 보면은 이분들은 자기 친구들한테 권해주는 것 같아요. 조인트 가든 권해주기 되게 쉬운 것 같고.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해서 우리 한번 용어 들어본 적은 있죠? 그쵸? 프로스타글란딘 요 성분 자체를 갖다가 줄여주는 게 소염진통제예요. 그래서 그런 성분. 근데 소염진통제 많이 먹으면은 콩팥이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위궤양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콩팥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사실은 소염 진통제를 오래 안 쓰도록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과에서는 소염 진통제를 오래 쓰는 걸 싫어하는데 정형외과, 외과 파트에서는 그냥 막 쓰죠. 좀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사민으로 인한 아까 말한 프로테오글라이칸 만드는 거, 그리고 히알루론산, 비타민C, 콘드로이친, 그 다음에 식이유황 MSN하고 그 다음에 보스웰리아 추출물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조인트 가드가. 그래서 독자적인 우리가 기능성 원료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대부터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가면 예전처럼 단백질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단백질은 뭐 같이 이제 성분이 필요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칼맥디랑 같이 있는데, 조인트 가드는 그래서 결국은 중전형 골든팩이라기보다는 관절이 안 좋은 분한테 오메가3랑 XX는 기본적으로 그분한테 필요한 거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플러스로 조인트 가드 관절이 안 좋은 분은 사실은 이쪽으로 설명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 이번 달에 이제 사실은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웰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XX가 주는 역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오메가3의 역할, 그리고 관절 건강. 근데 사실은 관절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염증 부분 때문에 오메가3 또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많이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